오늘 두 번째로 선보이는 저널리즘 분석 가성비 코너 뉴스 분리수거 시간입니다. 국민대 조수진 겸임 교수, 김우성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뉴스 현상 전반을 이야기하느라 정작 이 코너 이름 뉴스 분리수거 못했는데 일단 뉴스 분리수거가 뭡니까? 자, 뉴스를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주로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기자 플러스 뭐 쓰레기 혹은 예. 뭐 다양한 기더기 이런 표현들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 뉴스가 왜 그렇게 비난받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각을 이 프로에서 제안을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어야 뭐 기레기라고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리수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수진 교수님과 고른 기사가 2개, 3개 정도 있는데 과연 이거 분리수거 완전 폐기해야 될까? 아니면 이 정도 기사는 재생해도 될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구체적 기사를 2개 올려서 네. 우리 시청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재생이냐 폐기냐 선택하면 되는 네. 이 담당 PD가 여기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틀에 박힌 기획 이런 것들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좀 제가 지난번에 이 프레임도 많은 분들이 꼭 그렇게 F 발음을 고집했어야 네. 되느냐라는 얘기 들어서 오늘은 아주 좀 여유롭게 비포장 진행자 이동영 앵커를 따라서 한번 비포장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투표창이 있습니다. 채팅창 선택하시면 찬성 반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재생한다 혹은 폐기한다 이게 찬성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문자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는 재생해서 다시 살려보자. 이 기사는 폐기해야 된다. 예. 이거를 결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로도 보내도 되고 샵 0945번 50원 네. 유료 문자입니다. 유튜브에서도 할 수도 있죠. 네, 유튜브 채팅으로도 실시간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궁 PD가 됐네요. 궁 PD.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2개의 기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기사는 뭡니까? 예, 기사 소개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수진 교수님하고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안 다룰 수 없는 게 지난주에도 못 다뤘지만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 관련 의혹들입니다. 지금은 당선자죠.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기사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특정 주장을 하는 쪽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루겠지만 일단 저희가 분리수거에 올려둘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5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정의연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아. 아, 이 제목입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요.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게 받으면 안 됩니까? 정의연 직원들이? 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일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실 회계 또 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은 차원에서 문화일보 기자 한겨레 기자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 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기사 쓰면? 자, 그 분석은 이제 또 교수님이 좀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네. 제가 먼저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예.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재생 혹은 폐기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화일보 기사의 내용은 표를 만들어서 주요 시민단체 정의연 참여연대 서울경실련을 기준으로 해서 연봉이 800만 원 이상 많다. 그리고 한 회계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인 시민단체를 볼 때 윤 당선인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사장으로서 각종 활동비를 더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5월 9일자 사설인데요.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니 위안부 단체 문제 모두 밝혀라라는 사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자 기사죠.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이란 2가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설 내용은 할머니에 대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 치매라는 단어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토록 떠받들던 이 할머니를 진짜가 아닌 듯이 치매 노인인 듯이 취급하고 있다. 이건 제가 지금 사설 내용을 실제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다시 말해드렸던 정의연 사무총장 청와대 비서관 부인은 청와대가 여기서 왜 나오나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사실상 여성 참여연대격이다. 그리고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의 사표를 두고서 이 불씨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그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도 다루셨지만 이미 밝혔거든요.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 비서관은 윤미향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인 4월 4일을 표명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목과 방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 세 가지가 오늘 뉴스 분리수거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직접 참여해서 문자로도 보내줄 수 있고 앱으로도 찬성 반대
그러니까 찬성이 재생이고 반대가 폐기죠. 이렇게 투표를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그럼 이 기사 분석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연 직원 연봉, 이거를 왜 기사로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저도 이거 처음 딱 보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전제가 시민운동은 적게 받아도 당연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좀 깔려있는 예.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그 인터넷 신문에서 그렇다면 문화일보 직원 연봉은 얼마인가 예. 그거를 따져가지고 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일보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3,179만 원이 많아 라고 분석들을 다 이렇게 또 해서 달아놓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이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희생을 꼭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고 있지를 않나 우리 사회가. 예. 예, 이런 문제들이 좀. 예. 시민운동하는 사람은 낮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네. 그 사회적 인식으로 되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서 조금 위험한 사실은 이게 기사죠. 예. 예전에 저도 재능 기부 해달라. 네. 뭐 사회 같은 거, 뭐 진행 보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차비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근데 너무 당연히 재능 기부 좋은 일 하니까 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재능 기부가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비판받았고요. 그렇죠. 열정 착취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문화일보 기사는 어쨌든 정의연을 비판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무리수를 둔 거죠. 예. 예. 뭐 판단은 청취자분들께서 하시겠지만 네 글자로 또 반응하시는 댓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안물안궁. 예. 안무로 받고 안궁금하다. 예. 이게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하고자 했던 말에도 집중하지 못했고요. 정의연의 현재 제기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정의연에서는 윤미향 당선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네. 그런데 이 문화일보 기사에서는 한 회계사의 말을 언급하면서 통상적인 시민단체를 볼 때 윤 당선인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각종 활동비를 더 수령했을 보인다. 이건 추측이잖아요. 네. 한 회계사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 언론이 밝혀야 될 정보원과 취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를 인용해서 말할 땐 권위적이어야 되는데 한 회계사가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런 출처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 그 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사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일부만 따가지고 그 입맛에 맞게 프레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와 통화할 때 그게 이분이 위안부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내용이. 유미한 당선인이 네. 통화를 할 때 근데 마치 할머니가 그 위안부가 아닌 거를 지금까지 이용해 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어찌 보면 또 그쪽 신문의 그 내면적인 어떤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고요. 이날 보면 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 2차 회견 이후에 언론들이 그날 이제 그 당일날 2차 회견이 있었던 당일날 25일에 그 저녁에 제가 그 비카인즈를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677건의 기사가 그 잠깐 몇 시간 동안 쏟아졌어요. 쏟아졌는데 그 기사들이 대부분 보면 뭐 속았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시청률을 이렇게 제목화해서 그날 할머니가 나왔을 때 시청률이 10%였답니다. 그래서 10%를 제목으로 뽑아서 똑같은 기사들이 여러 군데 나왔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심각하죠. 소위 말해서 뺏기기 기사인 것인데. 예. 근데 이 조선일보 사설 5월 9일자 사설은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돼 있다. 심신이 취약한 상태라고 맞받았다.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정의해서 한 적이 없는데 이 치매라고 단정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선동의 느낌이 좀 듭니다. 게다가 두 번째 그 기사죠. 5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 하면서 정의연 사태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그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한 현직 청와대 정구철 예. 기획비서관. 예. 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부인이 정의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불씨를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사전 조치냐. 이것도 역시 기자의 추측이죠. 그리고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건 어디서 말이 나오는 건지 부연 설명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너를 준비할 때도 항상 좀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할 때도 하는 말이지만 어떤 주장이라든지 기사가 말하고 있는 바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약간 어린 시절에 이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긴 한데요. 누가 이렇다는 것인가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 앞서 지적해주신 폭로 이후에 나오는 기사의 형태가 스노우볼링이거든요. 계속 관련된 건 다 끌어다가 일단 덩치를 키웁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장 큰 덩어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이슈가 주목되기 시작하는데 그 목적은 자칫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도 또 검찰이 밝혀내야 될 회계도 다 뒷전으로 몰아버리고요. 지금 조선일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청와대랑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라는 건 뭐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문자는 100% 폐기가 압도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유튜브도 거의 폐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청취자분들이 많이 쏠려 있으신데. 예. 재생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기사는 누가 봐도 그렇죠. 4923님께서 폐기해야 합니다. 기자들 연봉은 얼마입니까? 저런 기사 쓰고 얼마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 1689님 본질을 벗어나 편가르기로 갈등 조장하는 기사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취재 기자 이름 알려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뭐 기사와 기사 제목을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네. 언론사와 찾아보시고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제가 지나친 공격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고요. 저도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윤미향 이슈를 두고 보도되는 양상,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질과는 다른 격가지를 파고들고 있다. 네. 뭐 논란을 재점화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의혹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폭로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네. 다양한 폭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미디어가 그 다루는 차원을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탐사 보도, 예. 하나는 하나는 폭로 저널리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폭로 저널리즘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실과 무관하고 왜곡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의사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폭로 저널리즘으로 해서 계속 이게 양산되면서 그게 또 재보도가 되면서 다시 의사 사건이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로 저널리즘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이제 그 정파성이 내재돼서 연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더 문제가 커지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정당하고 미디어하고 조응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당 미디어 조응성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입장과 미디어 입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게 다양한 폭로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고 지금 왜곡 보도들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보수 정당과 조중 동문을 대변하는 이 신문사가 같이 가는 같이 것이고 가는 거고. 예. 또 민주당과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같이 가는 거 그런 경향이 좀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짙다 이 말씀이죠. 짙은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조응성이 좀 짙어지게다 보면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17대, 18대 대선에서 이렇게 미디어 정당 조응성이 나타났을 때 어떤 피해나 이런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 나타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폭로 그 저널리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에 언급한 탐사 보도도 이 정답을 정해놓고 탐사 보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라 하고 정해놓고 들어가다가 내 취재가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정답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다른 증거들은 없애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보도도 문제점이라고 보고. 김 PD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윤미향 이슈를 보도된 양상.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답정남, 답정녀들인 거죠. 이제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어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에게는 계속 그런 식으로만 비춰지는 자기 어떤 그런 거에 강화되는 문제고요. 앞서 기자님이 조수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폭로라는 형태는 사실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약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슈화시키거나 자신의 피해를 증명할 때, 뭐 미투 이슈 때도 그랬습니다만 폭로라는 형식은 이제 짧은 시간에 이슈를 굉장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점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언론의 정파적인 여러 가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본질은 사라지고 얘네 니네 편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잘못된 집단이야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들과 이슈들을 봤을 때
도대체 검찰이 가져간 장부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기자는 없는가. 그리고 정의원 측에서 취재 기자 저희가 많이 오니까요. 말에 의하면 정의원 측에서도 검찰에 제공하려는 자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 좀 가져가서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압수수색 그림만 탁 찍고 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질은 계속 사라지고 예. 있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정파성을 띠고 이념성을 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보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이제 부분을 그 지적해 준 거예요. 과거의 폭로 저널리즘이 꼭 이제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처음 시작된 거는 뭐 권력이나 어떤 부패나 이런 비리 같은 걸 캐내는 그래서 바꿔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 선정성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기자가 그런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문제를 발견을 해서 끄집어내서 그걸 이슈화해서 폭로하는 그런 저널리즘이면 괜찮은데 지금은 검찰이 흘려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좀 더 덧붙이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뉴스 분리수거의 대상으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올렸지만 그 오마이뉴스에서도 관련된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 비평지에서도 관련 이슈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에서는 배우가 있어 보인다. 할머니가 쓴 게 맞냐. 사실은 그것도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예.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정의원의 그동안 해왔던 멘트들 할머니의 기억 문제는 사실은 어느 언론사가 쓴 게 아니라 처음에 해명하다가 나온 얘기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게 왜곡된 측면이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비단 이제 보수 혹은 지금의 정부를 좀 멀리하는 언론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런 공방이나 방식이 계속 관행처럼 확산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코로나19 이야기 해봅시다. 지난주에도 공포심 관련 언급을 했는데 이 코로나19에 관한 보도 여전히 공포심을 지나치게 조장하는 보도 형태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저도 매일매일 이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서 뉴스를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뭐 코로나19 감염 확산 조심하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코로나19 확산 뭐 번개보다 빨라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하는 말을 쓰고 싶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어린이 괴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네. 이게 도대체 어린이 괴질이 뭔지. 근데 그 언어 자체가 주는 공포감 때문에 사실은 역시나 이 질병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행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보시니까 준비한 자료가 있죠. 네. 이런 게 뭐 재난 보도 준칙, 감염병 보도 준칙 이미 기자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보도 준칙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감염병 보도 준칙이 있는데 거기에 뭐 7항에 보면 기사 제목에 패닉 또 대혼란, 대란, 그다음에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을 하지 말자라고 돼 있거든요. 아, 그게 준칙 사항입니까? 예, 감염병 보도 준칙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어요. 바뀐 거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던데요? 대혼란, 그러니까 대란, 창궐, 공포. 이게 이제 만들어 놓고 지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기 공포라는 게 분명 있거든요. 예, 예. 다 나오는 게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또 언론사마다 또 윤리강령 다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YTN도 어린이 괴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네. 예, 다발성 장기, 뭐 발현 이런 해서 질병의 구체적 네.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 못하네요, 제가. 전문가들도 괴질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괴질이라는 이런 병명 자체가 원인이나 현상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괴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병은 뭐든지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증상이 딱 나오는데 다른 또 구체적인 병명이 있고요. 맞습니다. 왜 하필 그런데 괴질을 쓰냐. 조선일보 2020년 5월 26일 보도가 고열의 장기염증 심하면 사망까지 어린이 괴질 도대체 뭐길래. 또 동아일보 기사 어린이 괴질 의심소와 2명 모두 회복 1명은 퇴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동아일보는 최근 보도인데 쓰지 말자고 하면서 구태여 이렇게 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네. 지역명을 넣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을 계속 썼죠. 예. 끊임없이 우한이라고 썼거든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런 데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공포심을 딱 보셔도 공포심이잖아요. 이를테면 살인 진드기. 표현 자체가 진드기는 그 중증 혈소판 감소증을 얘기하는 건데 살인 진드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공포심을 자아내는 게 1차적으로는 공포감 자체를 통해서 주의를 더 끌려는 면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하신 지역 사용이라든지 질병의 확산세는 공포의 이면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단순해지거나 혹은 공포의 다른 반응으로서는 혐오라든지 공격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관동 대지진 같은 사례에서도 공포감이 결국은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나 공격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의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은 의도했다라면 더더욱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의 위험성을 언론들이 좀 자각해 봐야 되고 저희 프로그램도 역시나 계속 자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클릭 저희 장사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예, 클릭 장사가 제일 많이 크겠죠. 네, 네. 저희 프로는 뭐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겁쟁이니까 조심조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겁쟁이 PD. 뭐 클릭수 장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공포심을 유발해서 정부를 비판하려는 네. 그런 의도도 있지 맞습니다.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이번에 그 뉴욕타임즈 기사 일면에 24일에 네, 사망자. 네, 사망자 부고 쭉 명단을 네. 수식어 붙여서 했었잖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그러니까 감성을 건드리려면 좀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하면 좋겠는데. 아, 선동식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사망자 명단을 가득 채운 뉴욕타임즈 일면과 앞서 보인 이 심하면 사망까지라는 기사. 그러니까 저기 도둑이 들어오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 각자 문을 다 잠궈버린다. 불이야라고 소리쳐야 도와주러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공포심이 인간이 가장 빨리 느끼는 심리 기제긴 한데 과연 언론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판정의 시간을 예, 그 전에 YTN 라디오 어플 설문조사 결과를 얘기할까요? 먼저? 네. 예. 폐기해야 된다가 87.5%, 재생해야 한다가 12.5%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이런 결과 나온 이유는 예. 저희 앱에서도 꽤 많은 비중이 또 재생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체적으로 다양하게 이슈를 들여다보는 것은 좋으나 그 의도를 의심받지 않게끔 좀 본질을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129님,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 커뮤니티 사이트나 보면서 쓰는 기사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 보고 바로바로 속보 올리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과연 기사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956님, 신문사와 기자가 아니라 요즘은 출판사와 소설가 같습니다. 예, 이런 비판도 우리 언론에서 좀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유튜브에 궁 PD 몸살이는 겁니까? 유정 PD는 몸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같이 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CHK님께서 징벌적 손해배상 꼭 도입합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네. 두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개인위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